여러분, 갑자기 정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규제를 하고 있죠. 빨대를 다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회용 봉투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가게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했다가 필리핀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뉴스도 있었죠. 원래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국이 맡아왔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생활용 쓰레기는 다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걸 중국이 처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청소부였던 거죠. 물론 중국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대신 쓰레기를 처리해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팔았고요. 그리고 대신 중국이 돈 받고 처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여태까지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갑자기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요. 무슨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석탄 발전소 이런 것도 알아서 배출량 줄이려고 정부에서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국민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뭐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덜 날라오면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거의 낭비하다시피 펑펑 쓰고 펑펑 버려댔죠. 일회용품을 무절제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한 번으로 충분했던 과자를 두 번, 세 번씩 포장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리고 배달 요리에서도 더 이상 그릇이 아니라 일회용품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치가 모두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갑자기 작년부터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쓰레기 좀 작작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할 만큼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은 그렇게 거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 발전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점점 일회용, 생활용 쓰레기가 쌓인다고 합니다. 이런 선진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여태까지 배달 음식은 항상 일회용품을 썼는데 갑자기 그릇으로 바꾸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경우도 2, 3회씩 포장을 하던 걸 갑자기 1회만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꾸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그런 게 다 번거로운 거고요.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생활 패턴을 바꿔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생활 패턴이었고, 이제 그 행복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니까 필리핀에다가 쓰레기를 속여서 팔고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을 탓할 건 없습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나름의 희생을 해왔던 거니까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중국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쓰레기 수입을 중단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비난 안 하고 있고 유럽도 비난 못 하고 있고, 중국이 돈을 벌려고 쓰레기를 수입을 했지만 그거를 갖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직업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해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하는 거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대륙 한가운데다 짓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모든 연기가 전국으로 흩어질 겁니다. 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선정을 하는 게 당연히 정부로서 할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 가까운 그 동해안가에 짓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바람은 우리나라 쪽으로 불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 중국인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지 말라고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에게 중요한 건 중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인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쓰레기 소각장 200곳을 더 짓기 전에, 그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쓰레기가 유입이 되었을 거예요. 한국 쓰레기, 그리고 미국 쓰레기, 일본 쓰레기 전부 다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태운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날라왔겠죠. 중국 내에서 버린 쓰레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버린 쓰레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중금속
미세먼지도 많이 있었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그대로 무슨 비둘기 기소 본능도 아니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미세먼지 중에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 중에서 나온 먼지가 단 한숨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불편한 진실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버린 쓰레기가 먼지가 되어 우리나라에게 날라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맞습니다. 최대한 아껴야 되고 한 푼 두 푼 덜 써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선진국병 걸린 것처럼 낭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합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여태까지 중국에게 쓰레기를 버리면서 꿀 좀 빨았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쓰레기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적이면서도 의존적인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건 좀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